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선택일기, 감사일기, 미래일기를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루틴, 부동산 고수들의 루틴에 대해서 세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루틴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성공, 부자가 되는 것 모두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은퇴를 꿈꾸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40살에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마 60 이상이 돼도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쯤이면 총자산 100억이 넘을 거고 순자산도 50억이 넘을 거고 현금 흐름도 매월 3천만 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김미경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슈퍼에이지의 시대입니다. 본인의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진짜 본인의 나이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50살이라면 슈퍼에이지는 33살이 됩니다. 33살인데 지금 은퇴하고 놀겠다고요? 요즘 환갑잔치를 거의 안 하죠.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 거의 70세가 다 되시는데 딱 보면 거의 그냥 50대 초반 같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이질 않는 거죠. 그냥 50대를 봐도 30대처럼 옷을 입고 다니시고 얼굴도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40대도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28살 정도가 중위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위 나이가 45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정도가 어려진 거죠. 예전에는 28년 정도 살면 중간 정도 산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45살 정도는 살아야 중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위 나이는 앞으로 더 뒤로 계속 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37살인데 제 나이에서 17살을 빼면은 이제 겨우 20살이에요. 그런데 3년 있다가 은퇴를 생각했으니 겨우 23살에 은퇴를 한다는 건방진 생각을 했던 거죠. 은퇴 정년기인 50살은 슈퍼에이지로 계산했을 때 사실 67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저는 90에서 100살까지 살 거고 제가 70살까지 일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이 더 남은 거죠. 그때 쉬면서 펑펑 쓰면서 놀아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그리고 인생이 장기전이라는 거를 일단 처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책입니다. 왜 부자들이 하나같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할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할까요?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꾸준히 읽기 쉽지 않은 게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많이 읽지만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뻔하디 뻔한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는데요. 제 멘탈 강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그중에 딱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예전에 제가 독서 리뷰를 할 때는 책의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에 와닿는 딱 한 문장이나 아니면 챕터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딱 하나씩만 실천을 해도 제 삶이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마리만 정해놓고 그것을 쫓아서 그 토끼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제가 6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60권의 책 중에 평점 8점 이상 준 책들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나오는 이 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독한, 제가 여러 번 이제 제독한, 특히 이제 지대의 넓이학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아마 제제독일 거예요. 저거는 올해 또 한 번 읽을 건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22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니까 이 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요즘에 재미있고 보람차고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선택일기, 감사일기, 미래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주 5회 일기를 쓰거든요. 보통 이제 선택일기 3회, 감사일기 1회, 미래일기 1회 이렇게 씁니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돈 버는 내 크루 1기 여러분들과 각자의 일기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멘탈을 잡고 더 좋은 삶을 사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크루원 여러분들도 아마 효과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제 일기 말고 다른 크루원들의 일기 하나씩만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매일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택일기, 감사일기, 미래일기를 써보시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멘탈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땡땡땡님의 선택일기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써져 있는 건 내가 잘못한 선택이에요. 잘못한 선택도 적는 이유는 돌아보면서 더 좋은 선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인 거죠. 자, 마이너스입니다.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고 늦게 자면서 아침 루틴을 하지 못했다. 이건 내가 아침 루틴을 못하기로 이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 선택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이제는 루틴이 되어버린 아내를 안아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니까 플러스. 출근길에 책을 읽었다. 책을 읽을지 말지도 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인생은 다 모든 선택입니다. 10가지의 선택,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감사일기입니다. 연말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다음에 계획한 대로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여기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쓰다 보면은 스스로 뭔가 되게 마음이 충만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더 좋은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미래일기입니다. 이 미래일기는 내 미래에 꿈꾸는 일상을 정말 생생하게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한강이 정남향으로 보이는 아파트인데 사실 부모님이 이웃이라 반찬 가져다 주시러 온 건 안 비밀. 둘 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미래의 일을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오늘 고용한 AI 비서 테스트가 있는 날이다. 이런 미래가 올 줄 알고 관련 기업에 조금씩 투자했던 나를 칭찬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 일 같죠? 내가 투자했던 홈의 사업이 파리로 확장이다. 홈에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 말로만 듣던 파리지사가 생기는 일이 너무 꿈 같다. 실제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 0.01% 시부님의 강의를 오늘도 듣는다. 앞서가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일은 늘 설레고 재밌다. 저는 이분의 미래일기에서 대한민국 0.01%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0.01% 사실 별거 아닙니다. 5,000등 안에 들면 됩니다. 5,000등. 저는 대한민국에서 5,000등 안에 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0.01%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미래일기들을 보면서 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미래일기를 이렇게 한번 생생하게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미래일기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선택일기, 미래일기,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 3개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돈 버는 크루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크루 활동들은 무료는 아니지만 그 금액을 성공하시면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료나 마찬가지죠. 멀리 가려면 이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이제 단톡방들이 정규반 단톡방, 그 다음에 시크릿 브라더 불인이 구조방, 시부방, 돈 버는 크루 1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2기가 진행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모의 투자 크루까지 이제 4개의 제가 단톡방을 이제 메인으로 운영할 건데 정규반 단톡방은 이제 제 정규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부동산 관련 지식도 나누고 저한테 질문도 하면 제가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매일 아침 신문 공유 드리고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그런 것들 공유하고 정책 공유 이런 것도 하고요. 시부방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실님이라는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계셔서 그 매니저님을 중심으로 저도 이제 답변도 드리고 뭐 저희 강의에 대한 정보들도 드리고 하니까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링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브라더 불인이 구조방은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정규반 방은 정규방 수강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한 1,059명 정도가 남아 계세요. 어느 지역에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터디 모임도 제가 만들어 드리고 블로그 같은 것들을 하면은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돈 버는 내 크루 아까 미래일기 감사일기 돈 버는 내 크루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모의 투자 크루 활동도 이제 제 블로그에 보면 다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4년도엔 구축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편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고수들이 어떤 루틴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고수들 부자들은 어떤 루틴으로 짜투리 시간을 쪼개고 멘탈 강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3편의 영상이 연속적으로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